FAT 2급 46회 기출문제입니다. 46회고요. 지금 FAT 2급 다운받은 좀 되신 분들은 오류가 좀 있었대요. 다시 새롭게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뭐 바탕화면에 다음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들은 파일이 있으면 옛날에 잘못된 오류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하셔서 exe 파일이에요. 설치 누르시면 설치됩니다. 시험장하고 똑같은 형식의 내용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시험 치러 가면 요 FAT 2급 EX 요 파일 하나만 줄 거예요. 요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요렇게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송 번호는요 A4611111111 되어 있고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형은 시험 유형은 A형이냐 B형이냐 시험지마다 다르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감독관 확인번호가 DY1이에요. DY2를 잘못했어. 감독관 확인번호 잘못했다 나와요. DY1입니다. 요거는 그냥 FAT 2급 기출 46회 치시면 인터넷에 나오니까요. 확인하셔서 1 치시면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원래 연습하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 나는 요 답안 수록란 있죠. 그걸 클릭해 보시면 요게 이제 누르면 바탕화면에 뭐 답안 뭐 수록을 하시겠냐 뭐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요 답안 수록은 이론 문제 몇 개, 15항목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실무 답안 체크하는까지 됐고요. 시험 다 보시고 나면 USB 저장하시고 감독관한테 USB 주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46회 샤방 가방입니다. 가방 도서를 운영하는 개인 기업이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기준공고관리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하라 했습니다. 우리 회사 등록 수정하는 거네요. 회사 등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라 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사업자 번호가 220-33-10075 맞고요. 샤방 가방, 샤방 가방은 우리 회사 이름은 그대로 변함없고요. 대표자 이름이 신지 그대로 변함없습니다. 개업 연월일 2015년 7월 22일 변함없고요. 서울시 강남대로 246번지 똑같습니다. 업태가 이제 도소매업 원래 소매업이었죠. 근데 지금 도소매업으로 변경됐어요.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진열장이 아니고 이제는 가방을 도소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는 역삼세무서 맞죠, 그죠? 역삼세무서 맞고요. 다른 것들은 건들 내용이 없네요, 그죠? 이렇게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ESC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제일 상단부 올라가셔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자, 상품 매출 3억이고요. 상품 매출 원가 1억 6천인데요. 기초가 2천, 당일 상품이 1억 8천, 기말이 4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맞는데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혹시나 다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상품을 바꾸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수정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급여 5,500만원, 복리우선비 1,020만원, 다음에 여비유통비 130만원, 접대비 450만원, 통신비 132만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책 얼마 됐습니까? 123만원 되있죠? 123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강료비 285만원, 다음에 세금과 원가 370만원, 감가상각비 650만원, 보험료 120만원, 차량 유지비 250만원, 운반비 175만원, 송업분비가 80만원, 판매 촉진비라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있죠, 그죠? 판매 촉진비에서 판매 촉진비라는 비용이 100만원 씁니다. 입력할 거 다 입력하시고요. 다음에 있는 게 대손상각비 400만원. 다음에 이자 수익이 120만원. 이자 비용이 425만원. 소득세 등까지 나와있죠. 나와있는 내용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등 나와있으니까 소득세 금액이 342만원까지 입력을 하시고 난 뒤에 당기 순이익이 3,700만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일치하죠. 맞으면 패스 넘어가시면 됩니다. ESC 빠져나올게요. 거래처별 초기월입니다. 채권 등록 미수정해 놨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자, 미수금 명세 나왔습니다. 미수금 클릭하셔서요. 오른쪽에 코드 찍으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F2번 누르셔서 태정전자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태정전자 금액 얼마냐? 300만원. 적용을 입력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번호 있으면 220이 주연전자죠. 220 치시면 주연전자 바로 떠요. 아시면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장기대금 명세. 장기대금 클릭하셔서요. 역시 오른쪽에 코드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이 활성화됩니다. 보세요. 그렇죠. 지나게 되죠. 코드번 125번 진서마트의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1,050만원 되어 있고요. 다시 160 도원수산 금액 얼마 있다고요? 2,550만원 있습니다. 뭐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원래 장기대금 같은 거 회수 예정일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수 있는데 다른 내용이 없죠? 다른 내용 없으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되면 무사히 다 입력하시면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넘어갑니다. 2에서 C. 자, 거래사람 입력 일반적 분기하는 32점짜리 문제입니다. 내용 일반적 표입력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일반적 표입력 날짜는 7월 4일자 나왔습니다. 0704 들어가셔서요. 회사 직원의 명함을 제작 의뢰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후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별에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얼마 지급했나요? 12만 5천원. 뭐 했나요? 명함을 제작했대요. 뭐라고 그래요? 도서 인쇄비라고 그러죠. 800번 뜹니다. 자별에 도서 인쇄비 12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해놨습니다. 자동차세액 신고납 부서 해놨어요. 날짜는 7월 10일 되어 있네요. 7월 2에서 누르고 10일. 상품 배송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영수증이다 했습니다. 자, 대별에 현금 납부했대요. 대별 현금 얼마 납부했어요? 228 22만 8천원 납부했습니다. 뭘 납부했다고요?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세 상호세비 뭐 한다고요? 세금과 공과 되겠죠. 817번 세금원가 22만 8천원. 이거 입력하는 순서 물어보시면 한 번씩 있는데요. 차면 대면 아무거나 먼저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게 이렇게 분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7월 25일자인가요? 7월 25일 기타 1번 거래인데 7월분 급여 대장이 나와 있고요. 자료 2번에는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 지급하는 무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얘 틀리면 절대 안 돼요. 7월 25일 7월분 급여를 국민은행 보통인 계좌에서 사원의 급여 통장으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차별에 뭐라고 한다? 급여 801번 급여로 가셔야 됩니다. 차별의 급여는 801번 급여. 급여 금액은 총 얼마냐? 급여액이 총 700만원 되어 있네요. 700만원. 대별에 그런데 보통예금 누구 은행? 국민은행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얼마나 645만 6천원만큼만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대별에 나머지 금액 하면 공제했는 거죠. 뭐 뺐느냐? 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했어요. 급여 지급할 때 이렇게 원천징수 뺏는 것만 한다. 그렇죠. 예수금이라고 했죠. 예수금이 얼마라고요? 544볼 되겠죠. 54만 4천. 뭐 한 겁니까? 급여 지급 시 맞다. 원천징수했는 거.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등은 뭐라 한다고요? 예수금 처리했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겠죠?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4번입니다. 증빙의 전표 입력 자동차 보험 증권이 나왔어요. 총 보험료가 80만원입니다. 자, 자료 2번에는 보통령 국민은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요. 8월 1일자에 거래가 나와 있네요. 8월 1일자에 ESC 누르시면 방향키가 있어서 0801 8월 1일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인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거래사 입력은 단 비용으로 처리할 거 들었습니다. 차별에 뭐 준 거예요? 보험료 준 겁니다. 보험료. 보험료 몇 번 떼요? 그래서 800번 떼. 821번 보험료 얼마? 80만원 지급했습니다. 대별 뭐 줬다고요? 보통예금. 아이고, 보통예금 누구 거라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료는 8월 13일자 나와 있어요. 8월 13일자. 기타 일반 거래 자료 1번에 이체 확인증이라 나와 있습니다. 후정 가죽 계약금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내용 다 보지 마시고요. 자료 2번에 보통 예금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후정 가죽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라고 계약금을 신한은행 보통인 계좌에서 이체한 후 발급받은 이체 확인증이다. 즉 우리가 보통인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돈 보내줬다는 얘기죠. 대변의 보통예금 누구은행? 신한은행.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돈 준 거죠. 그죠? 얼마 줬다고요? 200만원. 차별의 계약금 줬다 그랬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뭐 한다고요? 그렇죠. 선급금이 선급금. 그럼 거래처 누구라고요? 후정가죽. 금액은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분개하실 만한가요? 분개가 어려우신 분은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분개는. 자, 다음 날짜 8월 20일자 가겠습니다. 8월 20일자. 자, 재고사례 매출 거래 입력 해놨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에 300만원은 자기계약 수수료를 받고 잔액은 8월 말에 받기로 하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자, 상품 매출했대요. 대변에 상품 팔면 뭐라고 분류한다고요? 상품 매출. 주의하셔야 돼요. 상품으로 분류하시는 분 한 분씩 있어요. 대변에 상품 매출한 금액은 총 얼마나 했습니까? 540만원. 540만원이라고요. 차별에 300만원 자기계약 수표로 받고 수표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현금이에요. 얼마만큼요? 300만원만큼. 수표 받으면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8월 말에 받기로 했어요. 8월 말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는 외상이라는 얘기죠. 외상 매출. 우리 회사가 사방 가구인데 누구한테 판 거예요? 서경 아울렛에 판 겁니다. 차액이 얼마라고요? 240만원 되겠지. 240만원. 자, 이거 현금 쓰고 당장에 쓰신 분들인데 주의하실 거는 당전 발행 수표 받다. 이 경우에만 당좌 예금 맞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당점이 발행한 수표 받았을 때만 당좌 예금, 그 외에 수표 받으면 다 현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7번에 약속원 발행거래 나옵니다. 약속원 발행거래 날짜는 9월 2일자입니다. 0902 9월 2일, 9월 2일 인수가죽에서 상품 50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됐습니다. 자연관리 의무를 입력해서 지급을 발행하시오. 단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분기해 보시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별의 상품이라 분기하면 차별의 상품. 얼마만큼 매입했습니까? 500만원 매입했습니다. 차별 상품 500만원.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그래요. 지급어음. 누구한테 발행해준 거예요? 인수가죽에 발행했습니다. 대변에 인수가죽 500만원. 자, 분기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주의하실 점. 받으럼 지급어음 나오면 어음 관리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T에서 무조건 어음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변에 지급어음, 어음을 발행해준 거죠. 어음 발행 시, 즉 약속어음 발행 시, 어음 발행 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음 발행하면 발행 시 뭔다? 어음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어음 등록 있죠. 원래는 어음을 발행하기 전에 뭐냐 하면 어음부터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 하면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어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관리만 들어갑니다. 자, 작은 관리 F3번 들어갑니다. F3번. 누르면 발행하고 어음 번호에 지금 현재 와 있어요. 등록되는 어음을 사용하였으니까 F2번 누르시면 어음이 떠요. 그러면 이 어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004 2021년 0902를 발행한 1, 2, 3, 4, 5, 6, 7, 8 1번 문제 어음이에요. 맞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은 끝난 게 아니라 엔터 치시면 발행일자는 2021년 9월 2일. 오케이. 엔터 치시면 만기일자. 만기일자는 2021년 12월 02일. 지급은행은 딱 넘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엔터 치면 올라가죠. 여기 상단부에 올라가야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오케이. 잘 하신 겁니다. 4점짜리 문제죠. 문제는 항상 4점짜리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9월 15일자입니다. 9월 15일자. 유무윤사상 구입해놨어요.
그 다음에 자료 1번에 명세서 나와 있고요. 자료 2번에는 보통예금 거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실 사용할 중고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대금의 일부는 국민은행 보통이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 잔액은 9월 말일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거래 자료 입력하래요. 차변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중고 에어컨을 사면 말한다. 그렇죠. 비치해로 사용 물품 비품입니다. 얼마짜리 사왔느냐? 350만원 사왔습니다. 거래명세 1번에 있습니다. 대변에 대금 중에서 얼마만큼 300만원만큼은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급한 거예요. 얼마만큼? 300만원만큼. 그럼 나머지는 뭐였다? 9월 말일에 주기로 했대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미지급 금액이겠죠.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영지전자에 지급해야겠죠. 얼마만큼? 50만원만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분기가 나오겠네요. 자,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풀이했는 내용을 그냥 풀이 안 해보고 들어보시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풀이를 들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음 날짜 9월 25일자 넘어갈게요. 9월 25일자 통장 3월에 의한 거래 입력이고요. 삼성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 8월에 삼성카드 이용 대금 262만원과 카드 연회비 만원이 국민은행 보통인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음을 확인됐다 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단 카드 연회비와 관련 연회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거 되었습니다. 자, 대충 내용 아시겠죠? 자, 일단 국민은행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누구 거요?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만큼? 263만원만큼 빠져나갔어요. 차변에 연회비가 일단 카드 이용 대금은 262만원이야. 뭐 준 거라고요? 미지급 갚아준 거죠. 누구 거? 삼성카드에 대한 돈 얼마? 262만원만큼은 카드에 대한 사용 금액이고요. 나머지 만원만큼은 뭐로 처리한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 몇 번째? 831번의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만큼? 만원만큼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먼저 해갖고 먼저 분계부터 이해를 하시고 수기로 분계를 해보시고 그렇게 입력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다음 10번인데요. 9월 30일자입니다. 9월 30일자 판매 목적의 상품 원가 150만원짜리를 사장님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대요. 자, 인출에 갔다는 얘기죠. 자, 거래자료 입력시오. 단 재고사는 개선 과목에 적용해서 8번 타겟형 대책을 선택할 거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상품이 없어진 거예요. 대변에 상품이 없었는데 이 상품 얼마짜리? 150만원짜리. 이걸 사장님이 개인 용도로 써버렸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이거 뭐한다?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차별에 인출금 150만원. 인출금 처리하는 거는 누가? 사장님이 기업주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인출금 처리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대변에 상품 150만원이다 이렇게 분개만 해놓으면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이 상품이 팔았는 건 아니지. 상품 매출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인식하냐면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인가요? 이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이건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이 아니죠. 뭐 한 거예요? 상품이 그냥 뭐로 기업주가 들어와서 그 인출금 처리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8번 보시면 타계정 즉 인출금으로 대체됐다 넘어갔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타계정 대체 요걸 안 넣으시면 얘는 감점이 안 되고 그냥 점수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의 상품, 차변의 인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정답입니다. 다음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10월 15일자입니다. 방향키로 10월 15일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 자 주의하실 거는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는 한번 사올 때 한 번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죠. 토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는 뭐라 처리하느냐? 얘는 토지라고 써요. 토지. 얘는 토지라고 해체하셔야 됩니다. 금액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시면 합계 금액이 552만원. 금액 맞죠? 혹시 금액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취득세 등록세는 항상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게 토지 사올 때면 토지, 차를 사면 차량 운반부, 건물이면 건물, 그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수정 문제. 10월 29일자입니다. 10월 29일자. 개인 소비자 김예린에게 상품을 발송하고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의 오류가 확인됐다. 거래처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이렇습니다. 자, 개인 소비자인 김예린이 상품을 발송하고 당사 부담의 운반비. 그러면 운반비는 맞아요. 현금 주고 맞겠죠. 맞는데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 금액이 7만 원이 아니고 얼마 됐습니까? 소비자금 7,000원 됐어요. 7,000원. 금액이 7,000원 잘못됐네요. 금액은 7,000원.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 있게 하려면 이 운반비를 다른 코드를 쓸 수 있겠죠. 524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더라도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7,000원 금액만 수정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결산입니다. 결산 중에서 첫 번째 손익의 예상과 이행 나왔습니다. 12월 31일 이연과 예상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하시냐면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생각하셔야 돼요. 발생주의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단기에 발생하는 수익과 단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단기 것만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이걸 뭐 한다? 발생주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간 경과분 23만 4천원을 계산한다는 말은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일단 이자를 줄 것이냐 받을 것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려온 거죠. 돈을 빌려왔으면 이자를 줘야겠죠. 즉 이자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기간이 경과됐다는 얘기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이자를 줘야 되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23만 4천원만큼. 왜? 경과됐으니까. 경과라는 얘기는 경과분이라는 얘기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자,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미 단기분이 경과됐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이걸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면 대변에 현금 해서 23만 4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준 겁니다. 경과됐는데. 그래서 이걸 만다 비용 줄 걸 안 준 거를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23만 4천.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는 거. 이 미지급 비용은 뭐 하느냐? 비용의 예상 혹은 비용의 발생이라고 해요. 비용이 생겼는데 이걸 주지 않았을 때 미지급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복해서 계속 이연과 예상,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 분계는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은 간단한 문제 나왔네요. 결산자료 입력하셔서요. 엔터 치셔서요.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매입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가 있으면 아까 타겟정 대치된 거 있죠. 이거 넘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에 얼마 남았냐? 2,150만 원 남았대요. 자, 다른 거 입력할 거 없네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되네요. 그죠? 그래, 바로 추가할게요. 접에 추가하셔야 됩니다. 추가. 하시면 추가를 했죠. 그죠? 이 추가를 하시고 난 뒤에 일반 지표에 12월 31일에 오시면 팔았는 상품, 상품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산출해 줍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자, 다음 마지막 회계 정보 분석. 아까 답안 수록란에 마지막에 적는 거 있죠. 요 세 개 적는 거. 이게 회계 정보 분석하는 문제예요. 여기 입력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 자금 명세 줘야 합니다. 1월 31일자 1일 자금 명세의 내용이 틀린 것. 1월 31일자 0131 1월 31일자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틀린 것은 현금 잔액 보시면 하나하나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당일 현금 잔액 보시면 현금이 전일 현금 있고요. 차변 돈 들어온 거죠. 출금 나간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잔액은 얼마 남았다? 805만 3,400. 자, 보통 예금 찾아볼게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의 잔액, 당일 잔액은 얼마만큼? 318인데 3대 있죠. 잘못된 건 몇 번이라고요? 2번이네, 2번. 단가 확인해 봅니다. 단기 차입금 잔액. 단기 차입금 당일 잔액은 8,500만 원 맞고요. 지급보험 잔액. 지급보험 어디 있나? 여기 있나요? 잔액 얼마 있다? 1,500 있네요. 뭐가 틀렸다? 보통 예금이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2번. 잘 수 있고요.
지급보험 현황조회 빠져나올게요. 지급보험 현황조회 가셨어요. 지급보험 현황조회. 2월 중 만기가 도래한 지급보험의 거래수와 금액으로 오른 것은 2월 중 만기가 되는 자 엔터 치셔서 02, 01부터 엔터 치셔서 02 몇 시까지 했나요? 29일인가? 29초도 28 나오네요. 엔터 적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는 지금은 거래처와 금액으로 온 것은 거래처는 성철마트 금액 얼마? 300만 원이네요. 답은 4번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였습니다. 계정별 원장 찾으라고 다 찾으시면 돼요. 3월 한 달 동안 외성매출 총 회수액이 얼마인가? 3월 한 달 동안 03 엔터부터 03 엔터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8번이에요. 시면인데 일단은 외상 매출금 일단은 뭘 아시냐면 회수했는 금액, 회수란 얘기는 돈 받은 거 얘기하죠. 그럼 외상 매출금 없어지니까 대변합니다. 그래서 회수액 얼마냐 하면 5천만 원이에요. 정답은 몇 번? 2번 5천만 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하시겠나요? 자, 이렇게 오늘 시간도 다 끝났는데요. 공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힘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초 파트 하는 FAT 2급 파트는 모든 회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최소한 그래도 80점 이상, 80점 중반대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셔야지 나중에 FAT 1급이나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밑에 베이스가 깔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